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17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4절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괴적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암기하는 부분이므로 비파괴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라는 변수에 10을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a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a에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0이라는 결과를 출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간에 a 더하기 10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해보셨다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그대로 10을 출력합니다. 결과가 20이라고 예측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a 더하기 10이라는 결과를 다시 a에 넣는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연산자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더하기 연산자라는 녀석은 p 연산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즉 a 더하기 20을 하나, a 더하기 30을 하나, a 더하기 a를 하나, a의 값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이 이퀄 연산자, 할당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p 연산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a 이퀄 20이라고 하면 a가 20으로 바뀔 것이고 a 이퀄 30이라고 하면 a가 30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p 연산자를 바꾸냐 아니면 p 연산자를 바꾸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연산자가 비파괴적이다 또는 파괴적이다 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a에 10이 들어있었는데 a 더하기 10을 넣게 되면 a의 원래 값이었던 10이 사라지고 20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a에 20을 넣거나 30을 넣으면 a의 원래 값이 파괴되어 버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파괴적인 연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반면 a 더하기 10을 하나, a 더하기 20을 하나, a 더하기 30을 하나, 이 a의 값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10일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값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파괴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이 이퀄, 할당 연산자를 제외한 모든 연산은 비파괴적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10을 하나, a 마이너스 10을 하나, a 곱하기 10을 하나, a 나누기 10을 하나, a 나머지 10을 하나, a 정수 나누기 10을 하나, a 제곱 10을 하나, 결과적으로 이 a의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a의 값은 그대로 10을 출력합니다. a의 값을 만약에 바꾸고 싶으시다면 파괴적 연산인 이 이퀄 할당 연산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할당 연산을 같이 활용해서 지금 화면과 같은 코드를 구성하게 되면 각 줄을 실행할 때 a의 값이 변경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파괴적이 뭔가, 파괴적이 뭔가를 꼭 이해를 해주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은 숫자를 살펴보았는데요. 문자열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안녕을 하나, a 곱하기 10을 하나, a의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음 값이었던 안녕을 출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하기와 곱하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포맷 함수라든지 a.split 함수 모두 비파괴적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도 a의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저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학교 중간고사 때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안녕하세요가 분리가 됩니다 라고 답을 작성을 합니다. 이 스플릿이라는 녀석도 비파괴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a의 값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실행해도 처음 값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만약에 이 a의 값을 변경해서 출력하고 싶다면 파괴적 연산자인 할당 연산자를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파괴적 연산자를 활용해서 코드를 구성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a의 값이 바뀌어서 다른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파괴적이다, 비파괴적이다, 약간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잠시 머리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141페이지에 있는
어퍼 함수와 로어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퍼 함수와 로어 함수 같은 경우는 모두 문자열이 갖고 있는 연산자인데요. 어퍼 함수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경을 하고요. 로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합니다. 대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글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알파벳을 사용해 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헬로 파이썬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할 때 대소문자를 섞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함수는 대문자로 변경하고 로어 함수는 소문자로 변경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화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어퍼 함수가 대문자로 변경해 주기 때문에 헬로 파이썬이라는 게 대문자로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퍼 함수와 로어 함수도 모두 비파괴적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의 결과가 헬로 파이썬이 모두 대문자로 나오게 만들려면 파괴적 연산자인 할당 연산자를 함께 써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게 되면 헬로 파이썬이라는 결과가 모두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로어 함수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a.lower 함수를 실행하고 출력해 보게 만들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게 되면 헬로 파이썬이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 다음 로어 함수로 소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마찬가지로 절대 되지 않고 헬로 파이썬이 모두 대문자로 된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비파괴적 함수를 실행했기 때문에 a의 값이 절대 이 코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a lower로 파괴적 연산인 할당 연산을 함께 써주셔야 소문자로 변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함수는 대문자로 변경하고 로어 함수는 소문자로 변경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설명만 듣고 나서 프린트 함수로 a.upper를 곧바로 했을 때 비파괴적이니까 그대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요. a의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 뿐이지 이 결과는 그대로 나와서 출력이 됩니다. 마치 b에다가 10을 넣고 프린트 b 더하기 10을 하면 여기서 20을 출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더하기 연산은 어차피 비파괴적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하고 b를 출력해도 b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의 실행 결과도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측을 해보셨다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화면처럼 대문자로 변경된 값을 이 줄에서 출력은 합니다. 그래도 a의 값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a를 출력할 때 헬로 파이썬이 대소문자가 섞여 나옵니다. 이 아래 코드도 마찬가지로 b 더하기 10을 하면 20이 나오는 거지 b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선 20을 출력하지만 마지막에 b를 다시 출력할 때는 10이 다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파괴적이다 비파괴적이다 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중간고사 때 교수님들이 이걸로 문제를 열심히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이해가 안 돼도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문제를 예측해 볼 때 저게 저거였지 라고 다시 떠올리면서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의 스트립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트립 함수는 문자열 양쪽의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글을 작성할 때 앞과 뒤쪽에 쓸데없는 공백을 넣어서 게시를 해도 게시가 된 이후에는 앞쪽과 뒤쪽에 쓸데없는 공백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앞과 뒤에 쓸데없는 공백을 제거할 때 이 스트립 함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한번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a에다가 안녕하세요를 입력하고 앞과 뒤쪽에 쓸데없는 문자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a를 출력해보면 앞과 뒤에 쓸데없는 공백이 들어가서 지금 화면처럼 출력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a에다가 a.strip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앞쪽과 뒤쪽에 있는 공백이 제거가 됩니다. 실행 결과를 마찬가지로 예측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드를 실행하면 그대로 출력합니다. 이것도 비파괴적이기 때문에 a 이퀄로 파괴적으로 a를 변경해 주셔야 결과가 변경이 되어서 안녕하세요 양쪽의 공백이 사라집니다. 이때 공백은 간단한 띄어쓰기도 포함이 되고요. 탭문자도 포함이 되고 줄바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더 쓸데없이 공백을 포함했을 경우
코드를 실행하면 이러한 공백이 사라져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왼쪽의 공백을 제거하는 Lstrip 함수, leftstrip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공백을 제거하는 Rstrip, rightstrip이라는 함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에 있는 문자열의 구성 파악하기 is 뿅뿅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대부분 결과로 맞다, true, 아니다, false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 isAlpha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A라는 문자열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안녕하세요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출력하지 않고요. 안녕하세요를 그대로 출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비파괴적이기 때문에 A의 값을 변경해서 출력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과 같이 파괴적 연산자인 할당 연산자로 A의 값을 변경해 주시거나 이 결과를 그대로 프린트 함수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false를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자열이 A, B, C, D처럼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실행했을 때 true를 출력합니다. 이 이외에도 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적어놨는데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함수와 관련된 내용은 책에 써있는 것처럼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4페이지에 있는 find 함수와 rfind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find와 rfind라는 이름의 함수는 이름 그대로 문자열 내에서 문자열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는 함수입니다. find 함수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탐색을 하고요. rfind 같은 경우는 오른쪽부터 탐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bcd, abcd라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a.find B를 찾게 된다면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B를 탐색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B를 찾게 됩니다. 이 B의 인덱스는 0번째, 1번째이기 때문에 1번째에 있다라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어서 rfind로 만약에 B를 찾게 되면 오른쪽부터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부터 탐색해서 이 뒤에 있는 B를 찾게 됩니다. 이 B의 인덱스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이기 때문에 5를 출력합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화면처럼 1번째와 5번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녀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는 녀석을 탐색하게 되면 -1을 출력합니다. 이어서 문자열의 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 연산자 같은 경우는 문자열 내부에 어떤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녕이 안녕하세요에 있냐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안녕하세요에 안녕이 있죠. 그래서 true를 출력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true를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잘 가라는 문자열이 안녕하세요에 있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에 잘 가라는 문자열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alse를 출력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순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함수와 연산자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기억은 절대 안 해주셔도 괜찮고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이 포맷 함수 같은 경우는 이 괄호 안에 다양한 기호들을 넣어서 값을 조금 규격화해서 출력할 수 있는데요. 정수를 규격화해서 출력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규격화해서 출력하고 싶을 때는 D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D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뒤쪽에다가 정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D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콜론과 D 사이에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특정 칸만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5D라고 입력을 하면 5칸을 잡고 52를 출력하고요. 10D라고 입력을 하면 10칸만큼 잡고 이 뒤에다가 52를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어떻게 출력하는지 프린트 함수를 활용해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프린트 함수로 감싸서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합니다. 그냥 D로 52를 출력하면 그냥 52를 출력하고요. 5D라고 입력을 하면 5칸을 잡고 뒤에다가 52, 10D라고 입력하면 10칸을 잡고 뒤에다가 52를 출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숫자 앞에다가 0을 붙여주시게 되면 저 빈칸을 0으로 채워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5D라고 입력을 하거나 10D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저 빈칸을 0으로 채워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론과 D 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특정 칸만큼 출력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호를 출력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부호를 출력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전부 다 OD로 통일을 해주도록 하겠고 양수, 음수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5칸을 잡고 그 뒤에다가 52와 마이너스 52, 52와 마이너스 52를 출력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 숫자 앞에다가 이퀄 기호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부호를 앞쪽으로 밀어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52 마이너스 52, 52 마이너스 52가 출력이 되는데 부호가 앞으로 밀려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기호는 출력이 안 되는데요. 이 콜론과 이 기호들 사이에다가 플러스를 넣어주시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양수의 경우도 부호를 출력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순서는 맞춰서 써주셔야 오류 없이 실행이 됩니다. 저걸 어떻게 외우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런 코드가 필요할 때 책을 살펴보시거나 검색을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전부터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다시 살펴보시거나 구글에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자체를 눈도장을 찍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저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눈도장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뭐 활용을 해서 가장 복잡하게 코드를 작성해 본다면 equal 플러스 05D처럼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만 눈도장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부동소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소수점도 마찬가지인데요. D를 F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52.000000 출력될 것이기 때문에 이 OF라는 것을 한 20F 정도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잠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기능인데요. 이 20을 입력한 뒤에 점을 입력하고 1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합니다. 이어서 EF라고 입력하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3F라고 입력하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를 지정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52가 만약에 52.273처럼 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반올림이 일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자동으로 반올림이 일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값을 형식화해서 출력할 때 포맷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만 잠시 눈도장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면 .1f, .2f, .3f를 활용해서 소수점 이하 몇 번째까지 출력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함수와 굉장히 많은 이 포맷 함수의 기호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파괴적이냐 파괴적이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는 그냥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